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망한다. 전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로 오늘 방송 여러분들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에 재임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당선이 됐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환율이라고 아실 겁니다.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되고 있다. 그래서 1,400원까지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자,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이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을 해버렸죠. 네, 여기서 이제 조작국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조작국으로 되는데, 조작국은 아니다.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관찰 유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보니까, 대미무역 경상수지 적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빨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미국에서 장사를 해서 수출을 해서 돈을 챙겨간다. 그러니까 이 조작국이라든가 환율 관찰국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에 뭡니까? 이 관세 무역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빌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빌미. 무역이에요. 네, 그다음에 관세. 네, 다 토해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빌미를 미리부터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행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관찰 대상국, 조작 대상국하고 앞으로 이제 취임을 해서 재임을 하게 될 트럼프가 생각하는 관찰 대상국과 조작국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역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서 화들짝 놀라는 게 뭐죠? 환율에서 영향을 미치죠, 환율. 네. 환율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리하고 이제 관계없어요. 자꾸 여러분들 보시면은, 금리를 내리게 되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금리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80년대 이후부터는 무엇이죠? 네, 1980년 이후부터는 저축의 시대에서부터 무엇으로 바뀌었죠? 투자의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투자로. 우리나라도 유가증권 시장, 이전에는 뭐 증권거래소는 있었지만 코스피가 상장이 된 것이 1980년이죠. 1980년 1월 4일이에요. 그때는 중국하고 러시아도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가증권 시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증권거래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무엇으로 돌아갔습니까? 예, 금리죠, 금리. 투자의 수단이 다 금리였습니다. 왜? 채권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금리에 굉장히 환율이 민감했는데 80년대 이후부터는 투자의 시대가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는 환율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칩니다. 이거는 고정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 이론적인 거고, 지금 금리 1%, 2% 더 준다고 대규모 자금을 몇 천조 원이 자금이 이동을 합니까? 안 하죠. 1%, 2%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환율 조작국이라든가 관찰국 대상국으로 지정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뭐 여기는 일본, 독일, 유럽권 국가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인다. 대외 변수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역이죠, 무역, 보호무역 이 따라서 환율이 우려가 되고 있다. 라는 부분 때문이고, 트럼프 당선 이후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세가 나타났죠. 우리나라 금리요. 우리나라 금리 0% 갔어요. 이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보시면은 고정경제학을 지금 시카고학파라고 합니까? 아니죠. 고정경제학을 했던 현대경제학이라는 케인지안 학파라든가 시카고학파 이런 쪽하고 다르게 고정경제학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전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은 환율을 자꾸 금리를 자꾸 생각해요. 전혀 영향이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곳들은 유럽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건 지금 유로화 가치예요. 유로화 가치는 연일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부 추락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강달러죠. 강달러. 강달러 기조입니다. 트럼프는 강달러 기조예요. 강한 달러,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추락하게 되면은 페러티 붕괴, 그러니까 손실과 이익의 균형, 이 붕괴까지 일어난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화의 가치 절하, 원화 상승보다는 사실은 유로화 가치가 더 심각한 문제, 위안화 가치가 더 심각한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금 환율이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가 왜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망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자, 코닥이랑 회사, 이 패러다임이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혁신거리라든가 세계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 회사다. 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회사인데 필름 회사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저 회사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고집을 했죠. 필름 사업을 고집을 해버렸습니다. 변화에 수긍을 하지 못했어요. 변화. 패러다임에 수긍을 하지 못했고 패러다임 10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소니도 마찬가지예요. 소니. 여러분들 코닥뿐만 아니라 소니, 뭐 워커맨이라든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휴대용 카세트 이런 거 만들어갖고 소니와 코닥 필름 만들고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기술이란 건요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절대로 20년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기술주에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왜? 기술은 금방 이때 만든 기술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20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코닥도 문을 닫아버렸죠. 인수가 되고 소니도 지금 거의 변변찮은 회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 필름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나서는 셀룰러폰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나왔죠. 핸드폰에서 무엇을 합니까? 스마트폰이 변경이 됐는데 흐름이 바뀌어버렸는데 이 셀룰러폰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어땠죠? 20년 이상 못 가죠. 못 갑니다. 결국은 이것도 스마트폰 시대가 돼버렸고 스마트폰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셀룰러폰이 나오면서 사진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진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이 되고 더 고화질의 사진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20년은 못 넘겨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블록체인 기술.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완벽 안 합니다. 이거 2009년도에 만든 기술이에요. 이 옛날 기술이에요. 비트코인도 옛날입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너무나 지금 너무 호랑이 담배 피던 기술입니다. 비트코인도.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20년이 되는 해가 지금 2029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방송을 계속하면서 앞으로 2022년입니다. 22년 9월 달에 말씀드리면서 이거 4년 후에 없어진다고 했어요. 4년 후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3년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자꾸 기간이 변한다는데 저 방송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4년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2029년까지는 안 가요. 20년을 못 채웁니다. 자, 기술이 왜 특히 소프트웨어라든가 IT 기술은 20년보다 수명이 짧은 이유가 보안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 체계도 마찬가지죠. 자꾸 윈도우 1, 2, 3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스마트폰도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보안 때문이죠. 보안. 그때는 완벽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해킹이 안 된다.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안이 다 털려버려요. 다 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너무나 옛날 기술이기 때문에 2009년이면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때 만든 게 뭡니까? 애플의 아이폰이에요. 애플의 아이폰 1입니다. 1. 최초 아이폰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기입니까, 사기.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되면은, 자,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자, 강달러입니다. 강달러 기조고, 특히 재정적자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국의 재정적자,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채가 계속 많아요, 부채가. 자, 미국의 부채가 계속 많아진 이유가 뭐죠? 브레튼 우즈 체제 46년도입니까? 예, 브레튼 9년도인가 하여튼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후에 지금 월남전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에 전쟁을 하면서 달러는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월남전이서 막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돈을.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가 금을 더 바꿔달라는 겁니다. 약속 지켜라. 달러는 금이라고 너희들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하지 않았냐? 예, 금본위 체제에서 달러 본위 체제로 바꾸지 않았냐? 금본위 체제 그대로 유지되지 않냐? 달러는 금이라고 했으니까. 안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미국은 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전쟁이라든가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냥 달러 찍어버려요. 달러 막 찍어버립니다. 부채를 그냥 채권을 막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채를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트럼프는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소하겠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뭡니까?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 정책을 유인해서 무엇을 만들겠다? 일자리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일자리입니다. 자, 국민들과 서민들이 돈이 있어야지 경제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지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어떻게 된다? 감세를 해라는 겁니다. 지금 법인세가 트럼프 때 21%로 낮춰졌죠. 이것을 다시 15%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금리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리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게들, 여러분들 국민들 쓸 돈이 없어요. 그리고 기업들은 지금 이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많이 내죠. 법인세 낮추게 되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임금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금. 네, 이러면 또 물가도 올라가겠지만, 네, 임금을 줄 수 있다. 돈을 줄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임금을 높이기보다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트럼프노믹스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 퍼스트 아메리카 강달러 기조로 만들겠다. 강한 달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하죠. 감세 정책을 쓰고 그리고 지금 임금도 높아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빚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강달러 기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약달러 기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메꾸겠다는 겁니다. 이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빵꾸가 나죠. 이게 빵꾸가 나는 거를 망가이를 쳐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금 재정 지출, 재정 적자가 줄어드니까 이 망가이를 무엇으로 하겠다는 거죠? 관세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세수가 부족해. 그러면 세수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돼? 그러면 재정 지출이라든가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대신에 관세를 높여서 보호 무역을 더 깊게 이제 강화를 시켜서 이것을 만가히 하겠다,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약달러 기조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강달러 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 약세가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관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관세를 지금 10%에서 20%까지 높인다 그러고 중국은 60%까지 관세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 물가는 또 올라가겠죠, 사실은. 자, 여기서 10년간 벌어다 두는 수익이 2조 8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2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트럼프노믹스의 핵심 감세 정책, 법인세를 낮추고 감세 정책과 일자리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법인세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관세를 통해서 얻겠다. 그런데 관세는 전체가 어떻게 돼? 10년간 2조 8천억밖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노믹스가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반대를 했었죠. 비트코인을 계속 트럼프는 반대를 했었는데 이 망가이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관세를 통해서 망가이하고 1번이고 두 번째 망가이를 하겠다. 이제 여기서 보충을 하겠다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이에요. 자,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좋아서 트럼프가 이거를 막 지금 사겠다. 비트코인을 띄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재정 지금 적자를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정 적자를 무엇을 통해? 투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라는 투기를 통해서 이거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낮추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무모함이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는 이 비트코인 때문에 망한다고 제가 한 겁니다. 이거 비트코인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2100만 개밖에 안 되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같은 100만 개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건 2009년도에 만든 기술이에요. 기술. 그냥 기술입니다. 이게 좋으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 다 샀습니다. 안 삽니다. 왜? 기술이란 거는 20년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길어야 20년이란 거예요. 그럼 이거 20년 되기 전에 이거는 어떻게 된다? 네. 그래서 무너진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2026년 9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비트코인이 금처럼 대우받을까라는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라고 했죠. 행정부 내년 1월에 취임을 하겠는데 비트코인 위상을 금처럼 격상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매년 5년간 매년 20만 개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취임 동안 사들여갖고 이거 팔아먹겠다는 전략입니다. 총 100만 개씩이죠. 그래서 총 100만 개,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던 거를 4.8%까지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금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7천억 달러의 금을 지금 비축 자산입니다. 이거 보유 자산인데 미국에 이거를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바뀌었다는 전략이죠. 굉장히 무모한 전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보시면 지금 월가에서는 또 얘기가 나옵니다. 월가에서는 자, 이게 준비 정책을 쓰겠다라는 지금 예상입니다. 병행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관련 채굴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찬성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준비 자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정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을 시키고 그다음에 정부 자산이 늘어나 완성적인 부채 비율을 줄이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만성적인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감소시키겠다. 비트코인을 띄워가지고 팔아먹어서 네, 부채 비율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도박이죠, 도박. 그래서 미국에 이제는 트럼프가 이제 도박을 하겠다는 이제 전략을 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원유처럼 전략 비축 자산이 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략 비축 자산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금입니다. 금. 그 다음에 원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휘토리유입니다. 휘토리유. 자, 이 세 가지 자산은 뭡니까? 이 세 가지 자산은요, 산업에 없으면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금은 모든 산업 전자기기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시면은 금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원유는 뭡니까? 난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업재, 여러 가지 뭐 아스팔트 깔 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휘발유 다 넣죠. 원유가 필요하고 휘토리도 마찬가지.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은 항상 보유합니다. 왜? 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풀어야지, 방출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위기가 터질 때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것을 풀어가지고, 지금 지금 유통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쓸 수 있는 산업재입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을 쓸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산업이라든가 여러분들 아니면은 IT라든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스마트폰을 만들고 어떤 것들도 예, 비트코인은 쓸 수가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다. 전략 비축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렇게 지금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만들겠다 이런 쇼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비트코인을 띄워서 팔아서 이거를 미국의 부채를 만들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다? 자, 감세 정책으로 통한 세수 부족분, 그 다음에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근데 강달러 기준은 유지를 해야 되고, 달러 약세는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세를 통해서 이거를 감세되는 부분들 상쇄시키겠다. 그 상쇄가 안 되니까 무엇을 하겠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띄워가지고 이거를 다 상쇄시키겠다는 망가지겠다는 전략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해킹은 계속 나옵니다. 해킹. 지금부터 해킹은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1억이 넘었습니다. 1억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이거는 1,000만 원짜리 아니죠. 100만 원짜리 아니죠. 이것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해킹, 보안에 더 취약해집니다. 왜? 이것이 돈이 더 되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하나를 해킹해서 내가 탈취를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격이 올라갈수록 범죄자들의 어떤 욕망의 수요는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중국에 지금 소행도 있고 이번에도 한번 해킹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 노출이 잘 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된다. 그래서 전체 비트코인은 저는 2026년입니다. 2026년 9월 이전에 비트코인의 체계 자체가 저는 전체가 해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블록체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것이 보안이란 문제, 해킹이란 문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만들 독극물은요 다 해독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만들어요. IT에서는요 20년 이상 보안을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네, 윈도우가 처음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윈도우 시리즈 계속 만듭니다. 네, 인간이 만든 기술은 한계가 다 있었다. 자, 그리고 우주인들이 보게 되면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뭡니까? 네, 이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예, 이거는 제가 돌도끼 시절에 만든 기술밖에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지금 비트코인을 통해서 적자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 감세, 법인세율을 조정한다. 이런 전략은 저는 무조건 실패한다. 이거는 수정되거나 아예 힘들지 않겠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지금 의회에서는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쉽게 되겠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저는 트럼프 행정부는 발목이 잡힐 것이다. 비트코인 때문에 분명히 발목이 잡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니고 2026년, 내년은 2025년이죠. 2026년입니다. 2026년 9월달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는 비트코인이 사라진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